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담은 그림들로 가득합니다. 우피치 미술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림은 바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봄이죠. 이 유명한 작품 봄은 미술사에서 가장 많은 해석을 가진 작품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봄은 언제 만들어졌지? 후원자는 누구? 그림의 정확한 뜻에 대한 해석도 너무 다양하죠. 분명한 건 봄은 하나의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이 작품은 해석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작품의 해석을 제대로 듣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이게 되는 신비스러운 작품, 봄의 이야기입니다. 피렌체에서 시작하는 미술 이야기. 안녕하세요. 피렌체 이다입니다. 보티첼리 특집 1편, 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 산드로 보티첼리는 1445년 피렌체에서 태어나 르네상스 시대 정점을 찍었던 로렌조 메디치 시대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그는 르네상스와 메디치를 대변하는 작품을 그렸고 그의 작품들은 르네상스 최고의 명작이 되죠. 보티첼리 작품이 르네상스를 상징하게 된 이유는 그림의 소재가 종교에 한정되어 있던 당시 그리스 신화와 철학, 심지어 문화까지 그림의 주제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리스 미의 여신 비너스의 탄생은 곧 르네상스의 탄생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봄은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요? 많은 해석과 의견이 있고 여전히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는 이 뜨거운 작품의 미스터리를 한자리에 모아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작품의 진짜 주문자는 누구일까? 어떤 해석이 있는 걸까? 보티첼리 그림 기법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 이 그림과 관련된 주인공들은 첫 번째 후원자로 인정받는 로렌조 메디치, 동생 줄리아노 메디치, 사촌 로렌조 피에로 프란체스코, 모델로 알려진 시모네타 베스푸치, 세미나미테 악비아니, 신 플라톤 철학자 마르실리오 피치노, 신 아뇰로 플리지아노입니다. 언급된 주인공들을 보면 이 그림은 메디치 가문과 관련이 있고 신 플라톤 철학 사상을 표현했으며 당대 최고의 미인인 시모네타 베스푸치가 모델이 되었네요. 정치, 철학, 문화가 공존하는 작품이란 뜻입니다. 그럼 봄의 진짜 후원자는 누구일까요? 봄은 로렌조 메디치가 사랑하는 동생 줄리아노 메디치를 위해 주문한 것으로 여겨졌죠. 줄리아노 메디치는 비밀 결혼한 여인과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를 일찍 여인 형제는 사이가 무척 좋았답니다. 그러나 동생 줄리아노는 기다리던 자신의 아기를 끝내 볼 수 없었어요. 1478년 4월 26일 부활절 미사를 보는 중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 안에서 메디치 가문의 반대파에 의해 동생은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이것이 파치가의 음모입니다. 이 사건은 날로 커지던 메디치 가문의 성장을 두려워한 피렌체의 반대파와 로마의 시스토 4세 교황의 측근도 연루되어 있던 사건이죠. 그들이 기다리던 아기는 줄리아노가 죽은 후 한 달 뒤 태어나 훗날 클레멘테 7세 교황이 됩니다. 그림의 제작은 중단되었지만 1482년 사촌 로렌조 피에로 프란체스코 결혼 기념으로 다시 제작 완성됩니다. 로렌조 메디치가 줄리아노를 위해 그 후 동생이 죽고 사촌 피에로 프란체스코의 결혼 기념으로 이렇게 그림이 2번 주문이 되었기 때문에 후원자가 2번 나온 셈이죠. 후원자를 정확히 아는 것은 이 그림 해석에 매우 중요한 일이죠. 2번 다 로렌조 메디치라는 의견이 더 많은데 봄은 메디치 저택 재산 목록에 있었고 1516년 사촌의 빌라 카스텔로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서양 미술사의 저자 곰브리치는 사촌 로렌조 피에로 프란체스코가 자신의 결혼을 기념하여 주문했다고 주장하죠. 16세기 미술사학자 조르조 마자리가 빌라 카스텔로에서 이 그림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근거로 들었죠. 그러나 오랜 기간 봄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1919년이 되어서야 우피치 미술관에 들어와 라이징 스타가 되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미술계에는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이 뜨거운 논쟁이 되었는데요. 그 시작은 독일의 미술사학자 아비 마르부르크가 피렌체 여행 후 쓴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고대 문학 오비디우스의 파스티로 해석했죠. 파스티는 고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가 12달의 행사를 기록한 시집이죠. 제5권 봄의 석을 그린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9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양쪽 끝에 두 남자, 중앙에 한 여인, 그 위에 큐피드가 날고 있고 왼쪽에 세 여인, 오른쪽에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꽃이 활짝 핀 정원에 있죠. 음악의 선율 같은 리듬이 있는 이 그림에는 어떤 해석이 있을까요? 먼저 문학적 해석이죠. 아비바르브루크는 오비디우스의 파스티 5권 5월의 변신을 그린 것이라 합니다. 제피로스는 3월의 바람이죠. 그 바람은 아직 춥습니다. 그는 꽃의 여종 클로리스를 유인하고 둘의 결합으로 클로리스는 플로라로 변신합니다. 그렇게 봄의 여신이 탄생하며 봄을 의인한 그림이라 해석하죠. 미의 여신 비너스는 사랑으로 정결, 아름다움, 기쁨이라는 산미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헤르메스가 구름을 거두며 정원을 지킵니다. 이 정원을 아비는 헤르메르데스의 정원이라 하였죠. 헤르메르데스는 황금사과가 있는 정원을 지키는 요정들입니다. 또 다른 문학적 해석은 미국의 시인이 해석한 단테의 신곡과 관련이 있는데요. 보티첼리는 신곡을 사파로 그릴 만큼 열렬한 단테 팬이죠. 여기서는 2부가 지옥의 악마 루시퍼의 계략에 빠진다고 해석하죠. 플로라는 단테가 신곡의 연옥 마지막 편에서 만나는 신비의 여인 마틸다라 합니다. 비너스는 단테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베아트리체가 되죠. 단테는 덕을 가지고 천국으로 막 오르기 위한 연옥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죠. 이곳은 천국 앞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군요.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게 신기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해석은 메디치가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미렐라 레비는 사촌 로렌조 피에르 프란체스코의 결혼 기념 그림이라 해석하죠. 메디치 사촌 로렌조 피에르 프란체스코는 1482년 세미라미데 아베아니와 결혼하는데요. 그녀는 시모네타 베스푸치의 조카로 역시 미녀였죠. 이미 죽은 줄리아노와 시모네타에게 바쳐졌거나 또는 사촌 로렌조의 결혼 축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런 해석이라면 수많은 꽃들은 결혼을 상징합니다. 마르게리트와 물망초는 여인의 사랑을, 오렌지 꽃은 결혼의 행복을 상징하죠. 가장 행복한 해석이라 사람들이 들으면 흐뭇해지죠. 클라우디아 빌라는 신플라톤 사상이라고 하죠. 오른쪽은 물질 세계의 본능적인 사랑을 상징하고 왼쪽은 이데아 세계의 정신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중앙의 비너스의 사랑은 둘을 결합시킵니다. 오른쪽은 손을 땅으로 향하고 있고 왼쪽은 손을 하늘로 향하고 있죠. 비너스는 오른손을 땅으로 왼손을 하늘로 향하고 있는 것이 포인트죠. 정치적으로도 해석하는 견해도 있죠. 크리스티나 아치디니는 봄이 로렌조 메디치의 외교 승리를 기념하는 그림이라 하는데요. 플로라는 피렌체를 상징하며 반대파들을 정리한 로렌조의 외교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라 보죠. 헤르메스는 피렌체를 보호하는 로렌조 메디치가 됩니다. 참 해석이 다양하죠. 이 작품이 다양하게 해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알레고리적인 기법으로 그렸기 때문이죠. 알레고리란 메시지를 내면에 숨기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주로 문학이나 미술에 나타나는데 보티첼리는 이 기법으로 봄을 그렸기 때문에 숨은 뜻을 찾아 다양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그럼 왜 알레고리로 그렸을까요? 그것은 신플라톤 철학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죠. 메디치 가문은 교황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신플라톤 사상에서 찾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의 성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찾으면 인간은 신과 가까워진다는 것. 중세시대 신과 인간의 중재자라는 교황의 역할을 이성으로 바꿔버린 셈이죠. 이것은 당시 교회가 가진 권위에 대한 영리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은유의 방법을 썼고 이 그림은 은유적인 기법 안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교황이 지배하는 중세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신플라톤 철학 사상을 꽃피웠고 이것이 곧 인간의 아름다움을 찾고 표현하는 르네상스 미술을 꽃피운 셈이 되었습니다. 보티첼리 화법의 놀라운 비밀. 모든 르네상스 그림에는 원근법이 있다? 이 그림에는 없습니다. 원근법은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사용되지만 봄은
오히려 이상주의를 표현하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아름답고 낭만적인 선으로 그려졌는데요. 보티첼리는 이전에 어떤 화법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던 선명하며 우아한 선으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죠. 그의 그림은 사실주의 화가인 마사초나 관념적인 그림을 그린 베아토 안젤리코와도 다릅니다. 보티첼리의 선들은 아름답고 창의적이죠. 한편 배경의 식물에 대한 그의 예술은 완전히 다른 화법으로 그려진 것이죠. 이 작품은 복원 과정에서 그림을 10개 층으로 덧입혔음을 알게 되었죠. 놀라운 것은 7개 층까지는 밝은 색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맨 위 3개 층만이 밝은 색으로 꽃과 식물을 그렸는데요. 꽃들은 세밀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는데 당시 피렌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플랑드르 화가들의 기름을 사용하여 그려졌죠. 자연은 물질 세계이므로 사실적인 플랑드르 화법을 따르고 있고 인간들은 이상적인 세계의 존재들이므로 보티첼리의 새로운 화풍으로 그리는 것. 이렇듯 그림의 화법도 신플라톤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보티첼리는 신플라톤 사상을 완벽하게 이해한 화가였던 거죠. 이 작품에 대한 해석, 어느 것이 맞는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해석은 수많은 꽃처럼 인간 정신의 봄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